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2022년 1월 강의 이제 첫 강의입니다. 독해 강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 독해반 진도표부터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가 필요한데 강의 교재가 좀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앞에를 좀 보시면 우리 기본 강의라고 해서 직강 기준으로 해서 오전 수업 들을 때 고문하고 현대문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신특선이라고 해서 노신은 아세요? 들어보셨죠? 중국의 유명한 현대 작가잖아요. 노신이 우리 임용 시험에서 현대 작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작가거든요. 그래서 노신 작품을 많이 다뤄봐요. 그래서 노신특선. 그 다음에 한원 안점석이라고 해서 문법책이긴 한데 좀 재밌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원 안점 서기를 보고 요게 이제 본강인데 3번까지가 본강이고 기출문제 독해 시간이니까 독해편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기출특강을 하는데 이건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1, 2월 기본 독해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요 교재가 필요한데 고문과 현대문 수업을 들으려면 1, 2월 이주영 기본 독해반 교재 짝수회라고 써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학원 1층에서 데스크에서 판매하고 방문각 온라인 통해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2년인데 2020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오탈자를 뭐 조금 수정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뭐 페이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수업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작품 베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명만 알고서는 페이지 찾아서 수업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짝수의 교재를 구해 오시면 되고 노신특선은 짝수의 홀수의 교재가 달라요. 노신특선도 워낙 이제 노신 작품이 많다 보니까 짝수회랑 홀수회 다루는 작품들이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짝수회 작품인데 그것도 다 1층 데스크에서 판매를 하니까 구매를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노신특선은 지금 보니까 지금 1교시 끝나고 1교시 좀 수업을 듣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내려가셔서 이 교재를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한원 안점서기도 원래 원서 교재가 있는데 그거 제가 진도표에 원서 교재 출판사하고 저자명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 교재가 있으신 분은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는 그런 교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제본 교재 1층에서 판매하니까 한원 안점서기를 구매해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독해편도 1층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따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수업 듣는 분들은 기출문제 같이 듣는 거니까 요거 또한 교재를 구해 오시면 되는데 작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역시나 조금 문제가 추가될 수 있는데 작년에 시험 안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가지고 계신 걸 그대로 수업을 가지고 계신 교재로 수업을 수강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동영상 특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직강으로 강의를 안 하고 몇 년 전에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총 8개 강의가 있는데 습관영어부터 해서 100 시리즈, 외국인 설수거, 논어 맹자, 고급 한어 구어, 실용 한어스 뭐 100내, 구신 주진 중급 고급편 해가지고 이 8개 강좌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강좌를 이제 수강 신청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다 굉장히 중요한 교재예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용어는 워낙 많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필독서예요. 우리 보통 노란 책이라고 하거든요. 대화문이 실려져 있고 관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총 20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금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볼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뭐 독학을 하셔도 되고 나는 혼자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한번 돌리고 나서 이제 암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100 시리즈는요. 성어, 전고, 허루어 해가지고 우리 왜 속어,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허루어 다 어휘예요. 어휘인데 관용어는 여기서 많이 다루니까 대부분 전고나 사자성어나 허루어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책인데
성어 100, 정고 100, 허루어 100 해서 우리 100 시리즈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원서는 각각 아주 얇은 작은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제본을 한 교재가 있으니까 판매를 하니까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봐도 되는데 요거 또한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100 시리즈 요 세 권만 해도 300개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벼락치기로는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미리 이제 이번 주부터 내지는 다음 주부터 좀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고, 외국인 설수거에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사자성어도 들어가 있고 허루어도 들어가 있고 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휘집들인데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다음 논어맹자는 예전에 교육사상으로 출제가 많이 냈었어요.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간혹 나왔는데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너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논어맹자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의 책이니까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서당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힘든데 논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총 20장인데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생략을 하기도 했고, 맹자는 많은 양 중에서 그냥 필요한 몇 개 에피소드를 이렇게 뽑아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좀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대신에 이걸 한꺼번에 다 들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반기에 다 소화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베이스가 없어서 기본 독해 듣고 기출하는 것도 버거워 그러면 습관 용어 정도? 뭐 내지는 뭐 2번, 3번 정도까지, 아니면 뭐 2월부터 할래? 2월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고급 한어 구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구어 대화문 형식인데 어휘가 고급이에요. 어휘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총 15과까지 있는데 요것도 다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면 또 이거 해석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혼자 보려면 봐도 되는데 이것도 강의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미리 예습을 하고 강의를 빨리 보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좀 끝내셔야 되는 거고, 실용한어 스버 100내는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스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사전에는 없는데 중국인들이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 뭐 솔직히 말해서, 너를 속이지 않고 말해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说实话不瞒你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실려 있어요. 100개가. 그래서 요거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뭐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 보면은 자신감은 올라가죠. 중국어 자신감은. 주진중국 9시는요, 9는 7번은 예전에 기출이 됐었어요, 교재가.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책을 들고 출제 위원회에 들어간 흔적이 보인 책.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 여기에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지문이 출제가 됐거나,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는데 요거는 1과부터 15과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신주진중국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9보다는 조금 쉬워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용 그 중국어 난이도로 보면 중급 정도 수준인데, 요거도 이제 보셔도 좋은데, 요거는 제가 일명 뭐 일반 중국어라고 해서 문학 작품은 아니에요. 소설이나 산문 아니고, 물론 여기 구주진중국 고급편에 보면 노사의 산문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책들. 요즘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어휘 자체는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이고 내지는 시간 여유가 된다, 나는 중국어 일반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얘가 제일 쉬워요. 얘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빨리 해석하고 강의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고 빨리 끝내야 될 교재. 얘 또한 100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빨리 그냥 한번 돌리고 요 어휘는 외워줘야겠네, 암기를 하고 빨리 끝내줘야 되는 거. 얘는 고급 한어 구어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휘가 많고 대화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휘 건지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어휘가 굉장히 좋은 어휘가 많아서 고급 한어 구어도 꼭 보기를 추천합니다. 논어맹자는 1, 2월 달에 너무 힘들면 좀 스킵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1, 2, 3번은 반드시 1월 내지는 2월부터는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하게 돌려야 되는 책이다라는 거. 근데 동영상 특강은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필요 없어서 필수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18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동영상 특강으로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 옛날에 나오던 책, 교육사상도 옛날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나오면은 맹자 나왔어 그러면은 문제에 손대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낯선 그런 지문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좀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노트예요. 제가 1년 동안 이 원노트로 판서를 하는데 칠판에다 분필로 판서를 거의 안 하고 이걸로 판서를 하거든요. 시간도 아끼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시성도 좋아서 공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미 아마 소문이 나서 다들 원노트 판서 공유 신청을 하셨을 텐데 요거는 우리 카톡방 7번 공지, 단톡방이에요. 7번 공지에 1, 2월 기본 독해반 원노트 신청 댓글란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 원노트 공유 메일을 발송을 해드리면 그 링크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원노트 앱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보셔도 돼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노트북으로 보셔도 되고 아이패드로 보셔도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굳이 종이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그냥 전자기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복습을 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한번 시켜놓으면 지금까지 공유를 끊은 적은 없었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올해 말까지는 계속 공유를 놔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냥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대로 올려놓을 거예요. 교재도. 지금 앞에 이게 환해가지고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화면 잘 보이세요? 저만 안 보였던 거군요. 여기 기본 독해반 진도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유인물 나갔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1, 2월 독해반 진도표 요대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는데 1, 2월 강의는 총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1주차 강의죠. 그래서 휴강 없이 아마 8주 강의를 매주 금요일에 오전에 하게 될 거고요. 보통은 수업 진도는 처음에 고문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마천 사기 관원열전하고 맹호영 과거인장이라고 하는 시가 한 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통 요거 1교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현대문 하면은 뭐 여기 운문 산문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산문이나 소설을 봐요. 그래서 시가는 많이는 안 봅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현대시가 나오기는 했으나 비중이 아주 적어요. 안 나올 때도 많고 하지만 아예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현대문이라고 하면 현대문학이라고 하면 산문하고 소설을 많이 보는데 여기 보시면 노신의 광인일기하고 오늘은 임어당의 산문 우고위우민이라고 하는 산문을 이제 보게 될 거고 노신 특선이 여기 있는데 노신을 또 보잖아요. 그만큼 노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노신이 꾸준하게 매해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노신이 한 해 나오면 그 다음엔 또 안 나오거나 좀 간단하게 지나가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노신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노신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엔 또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기왕이면 독해 공부할 걸 많이 나오는 노신 작품으로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보게 된 거고 중요한 작품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신 특선에 여기 나팜이라고 하는 소설집에 실려있는 밍티엔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간단하게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한어 난점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깨지네요. 여러분 프린트를 봐주세요. 이쪽에 한어 난점석이라고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오늘은 볼 거거든요. 요거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보게 될 거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2월 달에 기출문제 보는 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력이 충분히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봐도 모르겠고 풀지도 못하겠고 하는데 기출문제 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 왜 1, 2월부터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시험은 결국은 기출문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모르면 방향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하는 기출문제는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풀이를 요구하거나 기출문제를 암기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 요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독해 기출을 한번 돌리고 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쓸 거고 3월부터도 기출문제를 계속 노출합니다. 기출문제를 똑같은 거를 계속 풀어대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계속 노출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도 한번 다시 보는데, 물론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데 최근 거 위주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르게 느낌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는 것과 1, 2월 달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기출은 지금 봐도 여러분이 못 풀어내기 때문에 난 못 푸는데 이거 될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감상하듯이 저런 게 나오는구나, 저런 작품이 나와, 저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독해 기출에서는 1997년도가 우리 임용 중국어 원년도거든요. 출제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를 봐요, 독해편을.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겠죠. 나중에는 그걸 똑같이 보느냐, 그럴 시간이 없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최근 기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옛날 것까지 볼 기회는 많지 않다. 1, 2월 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다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깨지긴 하지만 동기화시키면 여러분 제대로 다 보일 거예요. 종이로도 있고 진도표는. 1주 강의하고 2주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예습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교재를 펼쳐서 다음 주에는 뭐 유종원이라는 사람 항우도 나오고 왕한도 나오네, 요 정도만 보고 오세요. 1, 2월 달에는 추수생은 복습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복습을 해도 모릅니다. 사전을 찾으려고 하면 복습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베이스다, 그리고 기초가 별로 없다, 실력도 별로 없고 초수생이다 라고 하는 분일수록 1, 2월 달에는 복습보다는 예습,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되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제목 정도 보고 오는 정도? 누구지? 뭐 요 정도만, 오히려 복습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하는 것보다 배우고 나서 그 기억이 소멸되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학습 효율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동영상 특강 설명해드렸고 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진도표는 여러분 메인 교재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메인 책 맨 앞에 있잖아요. 올해 새로 이렇게 인쇄가 된 건 표지가 이거거든요. 표지는 매년 좀 바뀌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내용은 같으니까 얇죠. 제가 두껍게 하면 여러분 갖고 다니까 힘들 것 같아서 다 얇게 여러 권으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맨 앞장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이건 기출 특강이고 메인 교재가 이거네요. 메인 교재가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1교시에는 여러분이 교재가 없어도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한 10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내려가셔서 교재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됐고, 1강 수업. 제가 이 원노트를 1강부터 이제 8강까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기화 눌리면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귀가하시면서 이렇게 복습하면서 쭉 보셔도 되고, 그쵸? 대신에
여러분이 이걸 편집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노트에다 쓸 수는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하면 여러 명이 보는 거기 때문에 막 엉키거든요. 막 지워지거나 중간에 줄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 가능만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 기능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판서할 걸 그냥 여기다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는 나름 어렵잖아요. 고시라고 하잖아요. 이명 고시잖아요.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처음이라서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점점점 양이 쌓여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면 나중엔 되게 힘들어져요. 특히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다 적으려고 하면 적어지지도 않고, 적으려고 하다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감상하듯,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필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게 원노트가 공유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유를 안 하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공유를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막 받아 적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뭔가 개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막 필기에 신경을 뺏겨서 이제 이해를 할 시간을 뺏기거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험 공부할 때 리듬을 뭐 흐트러 놓거나 이러면은 아예 이제 수험 공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습니다. 맨 첫 시간 이제 고문 본다고 했으니까 고문을 볼 건데, 제가 진도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천의 사기, 관한열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마천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직강생들은 통성명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인강생들은 지금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1, 2월 달에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기본 베이스인 분들이 수업 듣는다 생각을 하고 좀 쉽게 풀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3월 달 가면 좀 더 양이 많아지고 상반기 정도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 넘어가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양이 많아지고 문제를 풀고 이러면 또 못 쫓아오는데, 지금부터 적응을 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나 장수생인데 사마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웃기죠, 그렇죠? 사마천 들어보셨어요? 사마천 들어보긴 했죠, 그렇죠? 사기는 들어보셨죠? 사마천의 사기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서죠. 여러분 사마천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마천 중국 사람이죠. 당연히 중국 사람이고 중국의 한나라 사람, 한나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려면 우리가 그 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혹은 135년 해가지고 그거하면 알 수가 없다.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원전 사람인 거, 그 다음에 한나라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나라는 우리 보통 역사 나눌 때 전한, 후한, 뭐 서한, 동한 이렇게 나누거든요. 지금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 번 또 할 거니까. 사마천은 전한, 그러니까 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진짜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보고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기는 사마천 나왔죠? 제가 1, 2월 달에 많은 텍스트를 노출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갖다가 이거 다 외우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외워지지도 않고 힘들어요. 대신에 아주 중요한 어휘는 내지는 고유명사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100%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수업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사마천과 사기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중국의 첫 번째 기전체 통사이다. 기전체 사서예요. 역사서예요.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4사의 첫 번째 권이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역사서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사기 체제를 보시면은 12개의 본기와 10개의 표와 8개의 서와 30세가와 70개의 열전 총 13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진도표 보시면 사마천의 사기의 관안 열전, 그쵸? 그 열전이 뭐냐? 요 열전이 몇 개래요? 가장 많은 70편. 총 130편 중에서 열전이 70편이래요. 우리 시험에 사마천의 사기에 첫 번째 열전인 백이열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백이열전. 여러분 백이 숙제는 들어보셨죠? 백이 숙제. 그쵸? 고죽국의 두 아들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 백이열전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관안열전인데, 관안열전의 관하고 안이 다른 사람이에요. 두 명이에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의 전기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안열전은 두 명의 전기를 합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합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관중과 안영, 보통 안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안자의 이야기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관중 파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안자 파트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요번에 수업에서는 안자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열전이 제일 많아요. 70열전. 총 130편 중에서 70열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sa람들은 소설이든 글이든 보면은 우리는 뭐 몇 페이지 하는데 몇만 자로 세죠. 그래서 52만여 자. 记载了中国从传说中的黄帝到汉武帝太初4年长达3000年左右的历史。 역사서인데, 역사서가 몇 년의 역사가 담겨 있냐면 3000년에 도달하는 아주 장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사마천이 아까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했죠? 한나라, 서한이라고 했잖아. 서한 기원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저 하은주 이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사마천 자기가 기원전 때까지 살았으니까 자기 앞선 사람들까지 한 3000년에 달하는 역사를 담은 책이다. 보시면 여기 뭐 한무제,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사마천이 살았던 그 시기에 황제 그때까지의 역사를 담았는데, 그 이전에 황제 있잖아요. 사망오제라고 해서 중국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사기는요 원래 중국의 고대 사서의 통칭이었는데, 원래 사마천의 역사서만을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서를 사서라고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기라고 했었는데 안 되네. 삼국시기부터 시작해서 사기가 사서의 통칭에서 점점점 태사공서의 전문적인 명칭으로 변했다. 이 태사공이 누구냐? 왠지 눈치로 누굴 것 같아요? 사마천. 이런 명칭으로도 불린다. 사기는 한나라, 반고의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수의 삼국지, 요조야 보시면 지금 이 이슈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삼국지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이 삼국지 하면 누구 생각나요? 유비, 조조, 성건 기억나자? 그 삼국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삼국지 하면은 소설로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진수의 삼국지는 역사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소설은 삼국지연이, 삼국연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역사서들과 합쳐서 젠스시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거 참고로 다 원노트에 있기 때문에 막 안 적으셔도 돼요. 손 놓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안 지우니까 그냥 보세요. 눈으로 보셔도 돼요. 사기는 후대 역사학과 문학의 발전에 都产生了深远的影响해서 对什么什么 동사 产生了 낳았다, 깊은 영향을 낳았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외울 필요도 없지.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배우겠죠. 其首创的纪传体编史方法为后来历代正史所传承이라고 해서 이거 웨이소라고 읽어야겠네요. 요거는 이 맨 처음에 만들어낸 기전체 역사 편찬 방법이 후대 역대 정사에 의해서传承 계승이 된 거예요. 계승. 그래서 웨이수어는요 현대한어로 피동문, 개사 뭐 쓰죠? 피동문, 피동, 피자문,
베이스잖아요. 그거예요. 웨이소.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동사를 당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쉽게 말하면 사기가 사기에 쓰였던 이 서술 방식, 역사 서술 방식이 후대 정사를 편찬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거기에 계승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사기는 还被认为是一部优秀的文学著作 문학 저작으로도 간주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전 같은 걸 보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재밌어요. 재미져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니까 마치 문학 저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중국 문학사의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베이 루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슌 한자로 이렇게 써요. 루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신 특선 중요한 현대 작가 루슌에 의해서 위웨이 이때 위라고 하는 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이 되냐 위웨이라고 했죠. 뭐뭐라고 뒤에 웨이가 중요하죠. 웨이 뒤에 있는 게 역사가의 절창이고 우인즈 리사오라고 해서 운이 없는 이소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일단 이 10글자인가요? 이 10글자가 노신이 사마천은 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 멘트일까? 악평을 한 멘트일까? 칭찬을 했겠죠. 왜냐면 이거 좋은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뒤에 뭐냐? 역사가의 절창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거. 쥐에라고 하는 거는 으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뛰어난 작품. 윈이라고 하는 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소는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구런 들어보셨어요? 구런? 중국의 단오절의 기원, 구런, 초나라의 구런, 이소를 지은 작가. 여러분 혹시 전공이 중어 중문학인가요? 뭐예요 전공이? 중어 중문학? 아 다행이네. 왜냐면 중국 학과는 안 배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중국 학과예요. 그러면 이제 문학을 안 배우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고문이 너무 어색하고, 근데 중문과라고 해도 사실 다루긴 했지만 한 학기 배우고서는 뭐 이걸 다 기억하거나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 어과 이렇게 나온 분들은 아예 또 잘 안 배우신 분들은 어법이나 일반 중국어에 능한데 대외 언어에 능한데 이런 문학 작품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본 거랑 안 들어본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소 나올 거예요. 구런의 이소. 그러니까 운이 없는 이소다라고 해요. 이소는요.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이 뭔지 아세요? 시경. 들어보셨죠? 시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방 문학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시경, 초사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소에 비할 정도면 굉장히 노신이 사마천의 사기를 높게 평가했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높은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사마천 사기 관한열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고 내용을 볼 텐데 제가 크게 키운다고 확대를 했으나 살짝 뭐 안 보이거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면 원노트 보면은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거랑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면 사기 관한열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열전. 아까 열전 몇 편이라고 했었죠? 사기 130편 중에서 열전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70개 있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일단 그러면 사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관한열전을 볼 거예요. 사기는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중국 최초의 첫 번째 기전체 사서이다. 통사이다. 기전체 통사. 그 다음 서한 사마천이 썼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는 한나라라고 나왔다가 서한 사마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마천은 기원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한, 전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마천이 썼다. 24사 중에 하나이고 사기는 원래 고대 사서의 통칭이었으나 이제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삼국때부터 해서 사기는 점점 태사공서의 전문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했었고 황제 때부터 언제까지 한무제 때까지 아까
3,000년을 넘고 어디서는 장다는 3,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기 체제를 보시면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본기, 그 다음에 10표, 8서, 30세가, 70열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몇만 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거고 이제 독해에서도 또 한 번 다룰 거고, 그러니까 1, 2월 달에 수업을 할 때 다루는 작품은요 또 한 번 이렇게 꼼꼼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거의. 하지만 작가와 그다음 이런 이론 지식 관련돼서는 몇 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해야 돼 하지 말고, 이론은 어차피 또 나오고요.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관한열전 안영편은 이제 1, 2월 달에 요것만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마천은 天人之际通古今之变成一家之言的史实라고 해서 뭐로써 사기로 하여금 중국의 첫 번째 또한 아주 유명한 기전제 통사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과 사람의 그 경계를 추구하고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꿰뚫고 그래서 일가의 말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마천 자기가 이 사기를 역작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은 역작이고 후세 평가도 높고 후세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이론 지식은 우리 요즘에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텍스트는 어려워요. 사실 단어들은 어려운데 답이 굉장히 알고 나면 좀 허무할 정도로 쉬운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내면 이런 걸 막 주면서 요거 뭐게, 책 이름이 뭐게, 사기 쓰는 문제 나오는 거지. 기입형으로 2점짜리로 실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내지는 사기 뭐 이런 건데 작가가 누구게, 사마천 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내지는 130평인데 요거 뭐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요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마천 사기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관한열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한열전은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합전이라고 했어요.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포지교 들어보셨죠? 관포지교. 사자성어로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몇 번이나 나왔어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관중과 안영 두 사람의 합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기로 만들 정도면 두 사람이 뭐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최소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같이 합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묶잖아요. 관중과 안영은요, 서로 살았던 시기가 1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관중이 100년 앞서고 안영이 100년 좀 뒤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다. 관중이 모셨던 왕이 누구냐면 제나라의 환공, 제황공, 춘추 5패 중에 한 명인데, 관중이 브레인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춘추 5패 지위에 올려놓은 명재상으로 평가를 받는데, 안영도 그 후에 100년 후에 제나라의 재상이 돼서 영공, 장공, 경공 무려 3명의 왕을 모신 명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다고요? 관중 파트가 시험에 나왔어요. 안영 파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全传前半部分写 관중, 앞에는 관중을 썼다고 했고 뒤에는 안영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작품은 안영 관련된 파트니까, 이 열전 중에서 안영 파트니까 안영이 어떤 사람인지 볼 텐데, 안영은 기원전 500년에 죽은 게 확인이 됐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거는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영이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구나, 요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지문 볼 때 조금 쉽게 해석이 됩니다. 춘추 시기에 제나라 대부다.
해서 이 대부요 현대한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현대한어에서 이 글자는 어떤 의미로 쓰여요? 다이프, 의사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는 의사라는 말이 없고 우리 왜 사대부 할 때 시다프라고 해서 시를 빼고 다프라고 읽어야 돼. 다프.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막 되게 꼼꼼하게 설명하거나 이거 발음이 뭐예요 하거나 꼭 암기하셔야 돼요. 100%예요. 이런 거는 대부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일일이 그걸 말을 안 하고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시면 기출문제 정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이 발음이 뭐예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안형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가, 평중, 그다음 이웨이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산동성 고밀현이래. 왜 중국의 문학가들 옛날 보면은 자가 뭐요? 어디 사람이다. 지금의 어디 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안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런 거 외우면 배경 지식이 쑥쑥 올라가는 거지. 독해는요. 어휘력이 좋으면 잘 풀리지만 배경 지식이 좋아도 굉장히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지식이 풍성해지는 느낌?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제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나라가 어디 정도의 위치를 했느냐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게 지금의 산동만도 있죠. 산동성 그쪽에 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산동성 고밀현이 어떤 데냐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옌이라고 해서 홍가오량 자주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제가 굳이 필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안 암기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영화 중에서 중국 영화 배우 중에서 공리 아세요? 공리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지금 알고 모르고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몰라요 이러면 설명을 더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 알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홍콩 뭐 그 장구경, 주윤발 이런 걸 잘 아는 세대와 지금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면 또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공리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장애모 감독은 들어보셨어요? 장애모 감독이라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감독의 영화에 아주 많이 등장한 여배우가 있어요. 그 여배우가 장애모 감독이 모옌의 홍가오량 자주를 이제 개편해서 만든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는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가 90년대 초인가 아마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건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중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기억은 해야겠죠. 뭐 예 나오겠지만 이 사람의 고향이 산동성 고밀현이에요. 산동성 고밀현. 제 나라가 그쯤 위치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많은 고사를 읽을 때 여기 초나라 저 밑 뭐 진나라는 저쪽 안쪽 이런 거를 알아야 뭔가 위치감 방향 감각이 있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 안영은 제 나라 사람이다.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기원전 사람이다. 춘추시대 사람이다. 춘추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영공, 장공, 경공의 경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왕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왕 많이 모셨나 보다. 처신 엄청 잘했나 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안자 춘추가 남겨져 있는데 여기서 안자 할 때 이 자가 무슨 자냐면 성 뒤에 자를 붙여서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묵자.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다 자자 돌림이야? 그게 아니라 성 뒤에다 자를 붙이면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님 이러면 그게 군더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자가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학 할 때 그 주자도 주씨 뒤에다가 자를 붙이는 거. 안영인데 안성 뒤에다가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자춘추도 본인이 지었다라는 말도 있고, 공자의 논어처럼 어떤 후학들이 이제 밑에 학생들이 지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식이 서우지 여관 타의 연싱编辑而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언행을 모아서 지은 작품집이다라고 해서 안자춘추가 있는 만큼 안자에 대한 에피소드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오로지 사마천의 사기에서 안열전에서 본 안영의 모습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안영 관련된 이야기는 몇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오면은 선생님이 1월 달에 첫 시간에 안영 이야기 해주셨지. 안영이 제나라 사람이었지. 이 사람의 책이 안자춘추라는 책이 있었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어떤 거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글 구성은 어렵지 않아요. 안자가 춘추시기 제나라의 명상, 명재상이라고 했죠. 여기 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현대한어에서 후샹 빵주할 때 샹이 일성으로 읽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고문을 읽다 보면 재상 할 때 그 상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상은 사성이에요. 샹, 짤샹 할 때 샹. 이게 명사 할 때 여기선 명사로 쓰였으나 어떨 때 보면 명사가 옛날 고문에서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재상 노릇을 하다.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안자는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다. 그 다음 펑시 지린공당 삼웨이국군, 아까 3명의 왕을 모셨다고 했었죠. 타 제简리싱, 이때 제简리싱이라고 하는 건 왠지 느낌상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느낌 가졌죠? 좋은 말이죠. 근검절약하고요, 노력하고요, 生活朴素, 생활이 소박하고요, 在诸侯中还有名气라고 해서 이때诸侯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후국, 지금은 제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름이 날렸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 晏子的驾车人, 驾车是杨阳字的 에피소드가 2개가 나오는데요. 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서 나올 건데 여기서는 하나만 나왔네. 2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가 나오냐면은 안영이 길을 가다가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월석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죄를 짓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안영이 높게 평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영이 자기 돈을 내고 이 사람을 이제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는 문객, 식객이라고 해서 내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으면 내 밑에다가 문객들을 많이 둬요. 이 사람들이 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야. 내 사무도 보고 나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3,000명의 식객을 거느렸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영도 그런 취지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여기서 쉬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월석부 입장에서는 안영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생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풀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월석부가 찾아오더니 안영한테 우리 의절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돈을 내가지고 너를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은혜도 모르고 의절하자고 해? 화냈을 수도 있는데, 안영은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옷을 고쳐 입고 무슨 서운한 일이 있냐 물어봐요. 월석부가 그렇게 꺼내준 건 고맙긴 한데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제대로 예도 갖추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냥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뜻을 펼치지 이런 대우받고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하니까 안영이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안영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째가 안자의 마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자랑 안영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자가 키가 작았대요. 예전에 센티미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몇 자, 몇 척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환산을 해보건데 안영의 키가 최 150이 안 됐다라는 말도 있고 한 155만 되게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으면 예나 지금이나 볼품 없어 보이는데 안영의 인품이 너무 좋았대. 근데 안영의 마부, 지금으로 치면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은 8척이었대. 키가 8척.
8척, 8척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한자라고 하거든요. 한자. 우리 보통 왜 안방에 장롱 들어갈 때 한자장, 열자장롱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는 우리나라에선 30cm 정도. 옛날에 33cm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도량형의 기준은 환사는요 시대마다 다 다른데 이때 춘추전국 시대는 한 23, 4cm 정도 돼. 내자는 더 짧았고 그걸로 환산해 보건데 안자의 마부의 키가 180 몇 cm 정도 됐대. 그럼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늠름한 이제 어떤 포스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안자가 키가 작은 사람은 재상인데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은 이 사람의 마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부가 되게 득이양양해가지고 있는데 안자하고의 표정의形成鲜明对比 너무 비교 대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땅딸만 하는데 재상이야. 한 사람은 키가 큰데 그냥 마부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回家遭到妻子的指责라고 해서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이리 좀 와봐. 그러더니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마부 남편한테. 남편이 왜 헤어져? 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생략이 돼 있어. 내용을 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안영은 그렇게 키가 작은데도 재상의 그 훌륭한 인품에 그런데 당신이 키가 큰데 당신 뭐 있어? 그냥 재상 운전기사인데 자기가 재상인 것 마냥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나 못 봐주겠어. 헤어져. 라고 했더니 마부가 듣더니 자기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거죠. 아내의 충고를. 안자가 보니까 마부가 태도가 바뀌었어. 거들먹거리잖아. 이렇게 변했는가? 했더니 이제 사실은 우리 아내가 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안자가 대단한 사람이군 하고 이 사람을 중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改变, 이 사람의 변화를 보여서 안자가 그래서 토이젠타担任 大夫 대부로 임명을 시켜줬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안자의 운전기사 마부나 그다음 그 감옥에서 풀어줬던 월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자의 인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자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요. 사기 열전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마천이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놓는데 아까 세가가 총 몇 편이라고 했었죠? 총 세가 사기 130편 중에서 세가가 70편이라고 했었잖아요. 70편 중에서 칭찬을 한 인물이 거의 없대요. 많지는 않대요. 근데 극찬을 한 인물이 안자가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뭐라고 했냐면은 토이종燕子 하면서 토이종 하면 촤하고 숭상하고 존경을 하면서 表示倘若燕子在世 사마천이 뭐라고 했냐면 안자가 사마천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나라에 살아있다면 非常乐意做他的驾车人 그 사람의 마부가 될지언정 나는 그걸 원한다 기꺼이. 말하자면 안자가 살아있다면 나는 안자의 운전기사라도 너무나 달갑게 하고 싶다라는 말 한 거죠. 这既表现了他对燕子的无限敬仰. 그러니까 표현했다 무엇을? 사마천이 안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추앙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으며 也包含着深沉的感慨라고 해서 아주 깊은 감개, 느낌, 뭐 감동, 감격스러운 감정을 안에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런 거는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알아만 보면 돼. 여러분 이거 쓸 일이 없어 답안에. 그렇죠? 우리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그 언어의 사용력 중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게 뭐 같아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우리 임용 시험에서 듣기 안 하잖아. 리스닝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도 돼. 근데 사실은 언어 사용력 중에서 듣기가 제일 먼저 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듣기 빼고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써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하기는 언제 하냐? 2차 면접 때 중국어로 하죠. 근데 말하기는 일단 1차가 합격이 돼야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1차 합격하려면 잘 읽고 잘 써야 돼요. 근데 잘 읽는 건 읽는 건데 쓸 때는 여러분한테 감상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사실이니까 존경심을 표현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한열전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전산문 볼 때는요. 간편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편 고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동그라미가 원문이에요. 원문. 그 원문 뒤에 보면 보통 한국어 해석, 그 다음에 중국어로 백화 해석, 말화翻译를 해놓고 주석을 달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걸 같이 보면서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원문만 보고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여러분이 고문을 보고서는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관한열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국의 바이두 하면은 물론 뭐 오탈자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원문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뽑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띄워서 한번 해석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燕平中英哲라고 해서 뭐뭐뭐뭐 이해라고 했어요. 여기 아는 이엔으로 읽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안자, 안영, 그렇죠? 이름이 영이고, 그렇죠? 라이 나라의 이웨이 사람이다. 아까 이웨이가 어디 있다 그랬죠? 지금의 산동성 고미련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옛날이에요. 보통 누구 얘기하면은 뭐 이름이 뭐고, 자가 뭐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한어의 구식이라고 해요. 문형이 중요해요. 문형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한열전의 안형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좋겠죠. 우리 배웠으니까.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마천 사기 열전이 나올 수도 있고 고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문법 배우는 것도 힘든데 고대 문법 다 외워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 다만 여러분은 이제 대학에서 중어, 중문학, 중국어과, 중어학과 이제 전공을 하고 이런 옛날 글을 읽으려면 너무 사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어떻게 하나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돼. 지금은 이제 뭔 말이야 어려운데 하는데 몇 달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고문에서는 점수를 잃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고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고대 한어 해석법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하려면 그 몇 개월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진 않고요. 뭔가 이슈가,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고문을 봐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얘기를 요약하건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안형이 자가 뭐고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딘지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의 문형이 맨 끝에, 쉼표 앞에, 그 다음 문장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나와요. 이게 중국의 고대 한어의 판단문, 우리 평서문이라고도 하고 진술문이라고도 하는데 판단문의 가장 기본적인 고정 구식이라고요. 문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신가요? 지금 처음인데 너무 달리면 힘드니까 제가 요거 판단문을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려서 요거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쉴 테니까 휴식 시간 갖다가 10분 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